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도 이거 3, 4월 달에 이거 쓸 겁니다. 지금 1, 2월 달만, 하는데, 그래도 1, 2월 달에 이렇게 판서로 해서 이렇게 큰 체계를 잡아드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다 하게 되면 그 단락단락밖에 못 보거든요. 이제 판서라면 전체가 쭉 보이기 때문에 체계 잡는 거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1, 2월 달은 좀 이렇게 체계를 쭉 잡아놓고,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저도 이걸로,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저 도시개발법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재는 149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49페이지에 가면은, 거기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보시죠. 자, 그러면 어딘가를 이렇게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려고 그러는데 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요 구역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구역이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래서 구역 장소 범위 나와바리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장소냐 그랬더니 요런 장소라는 거죠. 어딘가에서 도시를 개발할 장소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도시를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 도시를 개발할 장소를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도시개발구역을 그러면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정권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걸 갖다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그 다음에 대도시시장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요 대도시시장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시 광역시에 속하지 않으면서 인구가 50만 이상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5개가 있어요. 우리 그 교재 맨 밑에 박스예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 149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 박스가 있죠. 예외라고 있는데 거기다 별표 2개 쳐보세요. 맨 밑에 하단부 박스입니다. 거기 5개인데 그걸 갖다가 국준공 2000 이렇게 해온다 그랬어요. 국준공 2000. 그럼 그 박스 안에 1번에 뭐가 있냐면 국가가 요 국이라는 것은 국가입니다.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할 때 중입니다. 그 중을 동그라미 치세요. 중. 지금 149페이지 그 하단부 박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149페이지의 맨 밑에 하단부 박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은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 그 다음에 2번에 관계 중앙 할 때 중 동그라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갖다가 뭐 했냐 했더니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이거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정부 추정기관 그래서 그 공공기관 할 때 그 공을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공공기관이라든가 정부 추정기관이 지금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기가 관련이 있거나 또는 국가기가 연기가 됐을 때 도시개발구역을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했고 공공기관이나 정부 추정기관의 장은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바꾸면 틀리게 돼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한했다. 공공기관장이 요청했다 그러면 틀려요. 요 2개가 서로 바꿔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덜렁덜렁 문제 읽으면 그냥 홀랑 속아버려요. 중앙행정기관장은 요청, 공공기관이나 정부 추정기관장은 제한인데 요걸 2개를 서로 맞바꿔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요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요청, 공공기관이나 정부 추정기관은 제한. 단 공공기관이나 정부 추정기관장은
국가기회가 연계됐거나 국가기회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제한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요 네 번째는 둘 이상 시도지사, 둘 이상 시도, 대도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럼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둘 이상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을 갖는다. 맨 마지막에 5번은 천재지변인데,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도시개발 사업을 할 시행이 필요가 있다. 이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이게 5개다 보니까 오지선다로 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지금 벌써 세 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에 국준공 2000 요거 아주 해놓으면 시험 문제를 똑딱똑딱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면적 제한, 규모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주거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이거나 또는 생산녹지 또는 자연녹지다 이거죠. 그럼 도시개발구역의 규모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는 교재를 한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저기 있네요. 153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153페이지 첫 번째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153페이지에 그 파란색 박스 첫 번째 박스에 보니까 주거, 상업,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해야 된다. 다만 요 생산녹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생산녹지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여야 한다. 이런 규모입니다. 100분의 30 이하. 생산녹지 규모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규모의 100분의 30 이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공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인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규모를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해라.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도시지역 외가 도시지역 외라고 하는 건 우리가 비도시지역이죠. 이 도시지역 외 비도시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거기다가 아파트와 연립을 개발하려고 한다. 그럼 원칙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0만. 도시지역 외에 비도시지역에다가 아파트와 연립을 개발할 때는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원칙으로. 그다음에 예외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인데, 이 예외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서가 붙어 있냐 했더니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 관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협의. 자, 요 부분이 아마 교재가 거기 동이라고 돼 있을 텐데, 잠깐 봅시다. 거기 이 도시지역 외에 2번에 예외 1번 보니까 도시개발구역의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관할교육청이 동의를 받아라라고 하는데, 그 동의를 지워버리고 협의로 고쳐놓겠습니다. 그 동의를 협의로 고쳐놓으세요. 페이지 지금 153페이지 그 파란색 첫 번째 박스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관할 초등학교 용지를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관할교육청에 동의받으라라고 있는 걸 동의를 협의로 고칩니다. 수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로법에서 규정한 도로법에서 규정한 도로를 갖추거나 적어도 그 4차로 이상의 이 진입도로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갖춰야 된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 충족이라고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 충족. 모두 충족하는 거죠. 동시 충족해야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아파트와 연립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면적이 1만, 3만, 30만, 10만 이런 규정을 1만, 3만, 30만, 10만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면적 제한,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여기 이제 시험 문제가 매우 잘 나는데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용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지금 케이스형 문제로 등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거기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저기 맨 밑에 153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 박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기준 적용 배제. 그래서 지정권자는 자 잠깐만 거기 지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지정권자라는 것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장 저 세 개를 묶어서 지정권자라고 하고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에 박스에 해당하는 데 대하여는 도시개발구역의 규모와 미개발 지역의 지정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 네 개가 있어서 그걸 암기할 때 이렇게 할까요? 취계 지중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취계 지중 취에서 개가 되면 지구의 중심을 잡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취계 지중인데 이거는 취는 취락지구가 되겠고 개는 개발진흥지구, 지는 지구단위교회구역, 그 다음에 중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했다. 단 거기 끄트머리에 보니까 효과편 좀 쳐보세요. 자연환경 보전적은 제외한다.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연환경 보전적은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취계 지중은 규모 제한, 용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잠깐만 응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입니다. 지금 도시지역 외 비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 비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갖다가 지정을 하고 거기를 갖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면적이 5만 제곱미터라도 가능하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다시 천천히 낼게요. 도시지역 외 비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5만 제곱미터로 지정을 하고 거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지금 도시지역 외에는 30만하고 10만이잖아요. 근데 규모를 제한하지 않는다,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개발진흥지구라 했다니까 도시지역 외 개발진흥지구 그랬으니까 규모 제한, 그러니까 30만, 10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더라도 5만 제곱미터, 제가 5만이라고 계속 말했는데 5만 제곱미터라고 하더라도 10만, 30만, 10만이 안 되잖아요.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5만이라 하더라도 30만, 10만이 되지 않지만 5만 제곱미터라 하더라도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케이스형으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저 뒤에 9월, 10월 달쯤 가야 해결이 될 텐데 일단 한번 그냥 해놓은 겁니다. 녹화를 위해서 한번 떠놓은 거니까 나중에 다시 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형 문제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이 응용을 못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여기서 놓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굉장히 1만, 3만, 30만, 10만에 대한 예외다. 예외. 규모 제한, 용도 제한, 예외가 발생하는데 딱 4개다. 어디라고요? 취계, 지중. 요거 아주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쪽으로 갈 거냐 그러면은 그 앞으로 갈 건데요. 자, 앞으로 갈 건데 그 앞에 어디를 좀 가볼 거냐면은 저쪽 그 145페이지 쪽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145입니다. 자, 145페이지 쪽에 가니까 뭐가 등장하냐면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건 저 지정권자인 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저 사람들이 지정하기 전에 먼저 계획이 수립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다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먼저 선계획 후 개발이란 말이에요. 먼저 계획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계획을 짜는데 이걸 우리가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의 수립자는 누가 되냐면 지정권자가 됩니다. 저기 써져 있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이 사람들이 지정권자인데 이 사람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수립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은 지금 만약에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에 이미 광역도시계획이 있다.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다. 그래서는 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합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적합이라 그래요. 부합, 적합 해야 된다. 저 개발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 적합해야 된다. 자, 이 말은 어디에 등장을 하냐 그러면 저쪽 그 페이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148페이지를 보세요. 148페이지에 그 두 번째 박스 밑에 5번 네모입니다. 5번 네모에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란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동그라미 개발계획, 마스터 플랜이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한다. 이 들어맞는다는 말을 부합, 적합이라 그래요. 부합, 적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발계획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두 가지로 구분하냐면 원칙적으로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자, 지정하고자 할 때 그랬으니까 지정을 한 상태인가요? 안 한 상태인가요? 안 한 상태죠. 그러면 지정하고자 할 때 그랬으니까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할 때 개발계획을 함께 고시하도록 합니다.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이걸 고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하기 할 때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이 도시개발구역을 갖다가 지정 후 수립을 해도 된다라는 건데 요게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 6개에 관한 사항이 거의 매년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교재 지금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146페이지를 보세요. 146페이지 가운데 3번 네모입니다. 가운데 3번 네모에 개발계획 수립 시기와 변경 1번 원칙 지정 전
그래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그랬으니까 지정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했나. 그래서 지정하려면 그래서 지정하기 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정하기 전에 요걸 수립을 해서 도시개발구역과 함께 고시하라. 그다음에 근데 예외. 다만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개발계획을 공모한다. 현관배치사에 개발계획을 공모했다. 자, 그 다음에 그 공모가 뭐냐면 공개 모집을 했다. 이 소리에 공개 모집.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 공모하거나 다음 박스 안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거길 현관에 칠게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특히 후를 동그라미 친다.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시다. 요거거든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수립한다. 그 박스 안에 5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 그 다음에 이번에 생산 녹지. 생산 녹지 끄트머리 보니까 밑줄 쳐볼까요? 100분의 30 이하란 말이 나오죠.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생산 녹지가 도시개발구역 전체 규모의 얼마에다가 100분의 30. 생산 녹지는 100분의 30. 거기 똑같은 말 나왔어요. 생산 녹지 규모가 100분의 30 이하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에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 지역에다 뒤에다 가로 열고 관농자 이렇게 쓰세요. 이거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란 어디를 말하는 거라고요? 관농자란 말이 뭐냐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제가 굳이 거기 지금 관농자를 써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 문제가 나올 때 도시지역 외라고 안 주고 케이스형으로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냐 그러면 관리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개발계획을 갖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해도 된다 이렇게 내거든요. 천천히 다시 할게요. 관리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해도 된다 이렇게 낸다고요. 그럼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관리지역은 어디예요? 도시지역 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박스 안에 3번 그 박스 안에 3번에 도시지역 외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 시험 문제는 도시지역 외라고 안 주고 도시지역 외의 관농자 중에 하나를 끌고 와서 케이스형으로 문제를 준다니까요. 응용해서 준다면 응용해서. 그러니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관리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은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줬을 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다가 도시지역 외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주면 쉬운데 도시지역 외란 말을 빼버리고 그 중에서 관리지역 이렇게 끌고 와서 한번 생각을 더 해야 문제가 풀리게 해놓는단 말이죠. 자, 뒤에 기출문제를 볼 기회가 있으니까 기출문제 그런 문제 여러 번 나왔으니까 한번 그때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박스 안에 4번이 보니까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주거상업공업적인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2 이하다고 밑줄 쳐볼까요? 100분의 30 이하라고 하는 거. 그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100분의 30 이하.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했는데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공업적인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얼마였나고요? 100분의 30 이하라고 한다면 신도시부터 먼저 발표하고 난 다음에 개발계획, 마스터플랜에 해당되는 개발계획은 나중에 수립해도 된다라는 건데 그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이라고 낸 적도 있고 100분의 50이라고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100분의 30이라는 숫자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마지막 5번째로 보면 그 국가균형발전이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했다. 단 끄트머리 현관에 치세요. 자연환경보전적은 제외된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적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박스 안에 보니까 예외가 5개인데 여기 6개라고 써놨단 말이죠. 그럼 한 개 어디 갔어요? 그 위에 있잖아요. 박스 위에 보면 개발계획을 공모했다는 게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개발계획을 공모했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두 몇 개가 된다고요? 6개. 박스 안에 5개. 그 다음에 거기 박스 위에 2줄 올라가면 개발계획을 공모했다까지 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난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가 모두 몇 개다? 6개다 라는 이야기가 돼요. 6개. 그게 지문이 간단해서 그런지 아니면 지문이 거기가 지금 5개가 돼 있으니까 시험 문제 내기가 좋아서 그런지 아주 거의 매년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를 단독으로 내든가 아니면 거기서 지문 거기 그 박스 안에 있는 지문이라든가 공모한다는 지문이라든가 그 중에서 보는 걸 하나를 뽑아가지고 문제화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환지 방식으로 환지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환지 방식은 지금 토지를 빌려서 사업을 해서 그 다음에 전답 과수의 잡정지를 밀어버리고 지목을 대인 토지로 바꿔서 전답 과수의 잡정지의 토지를 대로 돌려주는 환지 방식이다. 이럴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면적의 3분의 2,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은 요 3분의 2하고 2분의 1밖에 안 보이겠지만 시험 문제를 내면 여기를 낸단 말이에요. 와를 갖다가. 그러면 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and에 해당되는 겁니다. and. 근데 시험 문제를 내면 여기를 갖다가 뭐라고 내냐면 또는으로 바꿔놓는단 말이죠. 그럼 요거는 그대로 살려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총수의 2분의 1 동의. 그러면 틀렸단 말이죠. 그러면 또는 그러면 왜 틀리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한다면 or예요. or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이 소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던가 총수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던가 둘 중에 하나만 동의를 받으면 된다라는 건 뭐예요? 또는. 근데 와 그랬으니까 2개 다 동시 충족을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요 글자 하나 딱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요 글자 하나. 그래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와를 또는으로 바꿔놓는다. 또는.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와 자리에 또는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국가이거나 지자체다.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는 동의를 갖다가 생략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의 생략.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자, 그러면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저쪽 147페이지를 봐요. 147페이지에 거기 첫 번째 박스 밑에 개발계획 수립 시 환지 방식일 때 동의받으란 말이 나왔는데 거기 원칙을 보니까 지정권자는 지정권자란 말은 저기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토장을 말하는 거고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 면적 거기 미축시켜요.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와를 동그라미하고 별표치세요. 이거 와를 잘 보셔야 돼. 와. and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미줄 총수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예외가 나와 있어요. 동의 생략.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흉합을 칠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으니까 뭐가 되냐면 동의 생략이 되는 겁니다. 시행자가 국가이거나 지자체였을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니까 요거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만약에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개발 계획의 수립 규모가 330만 100만 평이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이럴 때는 그 개발 계획에는 자족도시 자족도시 기능을 가져야 된다. 그 자족도시라는 게 뭐냐면 그 도시가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합도시 다른 말로 자족도시의 기능을 가져야 된다. 복합도시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 복합도시 자족도시의 기능을 가져야 된다. 규모가 얼마 이상일 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좀 보냐면은 저쪽 145페이지 쪽으로 한번 볼게요. 그 145페이지에 보니까 개발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나왔어요.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져야 될 내용. 거기 개발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지금 1번 박스 안에 1번부터 17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말이죠. 그 14번부터 14, 15, 16, 17 거기 14, 15, 16, 17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네모치세요. 14, 15, 16, 17 그걸 네모를 치세요. 예. 그 14, 15, 16, 17을 이렇게 암기할 겁니다. 어떻게 암기할 거냐면 이렇게 비수가 아니군요. 비수가 그렇게 비수가 임순하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요 B는 14번에서 나오는 건데 14번에 비용 부담인데 그 14번 한번 볼까요? 도시개발구역 바깥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그러니까 비용 부담 계획의 그 B를 동그라미치다. B. 여기서 14번에서 비용 부담 계획이 나왔습니다. 비용 부담 계획. 그 다음에 15번에 뭐가 나왔냐면 수용 사용이 나왔습니다. 수를 동그라미칩니다. 수.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토지 전축과 물건과 그에 관한 소유권 위의권리, 위의권리에서 슬러시 자르세요. 그 다음에 광업권, 호업권, 양식권, 물에 사용에 관한 권리 있는 경우는 그 형법배치계요 세부 목록. 그 다음에 16번에서 임대주택이 나옵니다. 16번에 임 동그라미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대책. 그 다음에 17번에서 순환개발이 나와요. 순 동그라미 칩니다. 순환개발 등 단계별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 추진 등에 관한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14, 15, 16, 17 비수가 임순하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해도 된다라는 거. (14, 15, 16, 17) 비수가 임순하다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거기 145페이지 그 박스죠. 145페이지 박스 거기 1번 박스 위에 올라가서 볼게요. 박스 1번 위에 거기 박스 1번에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내 그 위에 거부터 볼게요.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그다음 형법에 쳐볼게요. 14부터 17까지 그러면 14, 15, 16, 17 그죠?
14부터 17까지 해당하는 사항은 형 앞에 쭉 칠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도 딱 4개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다음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다. 아닌 것은,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딱 4개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14, 15, 16, 17을 뺀 나머지 1번서부터 13번 중에 뭐가 하나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1번부터 13번까지 13개를 외우는 것보다 4개 외우는 게 더 쉽죠. 이미 시험 문제가 여러 번 줬거든요. 한두 번 준 게 아니라 아주 여러 번 준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비수가 임순하다. 요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하나 볼게요. 지정권자 중에서, 이 지정권자 중에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에 해당되는 지정권자는 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50만 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그 다음에 또는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있거나 관계가 있다. 이럴 때는 이 2가지 사항이 발생하면은, 그럴 때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국토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에 해당되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규모가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국가계획과 연계됐거나 또는 관계가 있을 때,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국토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인데, 자, 여기와 관련해서 교재 어디를 좀 보냐면은, 자, 15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거기 152페이지 그 박스입니다. 박스 150페이지 박스 위에 제목이 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정권자는 관계행정기관자가 협의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의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장과 협의된다. 그 박스 1번에 보니까 지정하려는 도시개발 면적이 50만이다. 50만 저기 써놨습니다.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지정권자 중에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에게 적용되는 거에 국토장한테 협의하라고 돼 있으니까. 두 번째, 개발계획이 이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국가계획과 관련 연관이 있다. 그럴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에 해당되는 지정권자는 미리 국토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본 상태에서 오늘 프린트물 드렸어요. 프린트물 한번 봅시다. 자, 오늘 그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1번을 한번 볼게요.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하지만 슬러시 끊어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오다 X다. 자, 지금 뭐라고 되냐면 여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원칙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다. 거기까지 맞아요. 근데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승인이 없어요.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국토장과 협의하라고 되어 있지 승인은 없습니다. 거기 지금 승인 받으라고 했네요. 승인이 아니고 50만 이상이면 뭐 하라고요? 협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국토장과 협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하라? 국토장한테 뭐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승인. 틀렸단 말이죠. 승인 받는 게 아니라 협의하는 거고, 그리고 100만 이상일 때가 아니라 50만 이상일 때 협의라도 없겠다. 승인이 아니다. X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주거 상업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에는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슬러시 끊어요. 자, 그 주거상업 1만 이상 맞나요? 자, 여기 봐요. 여기
주거 상업은 얼마로 됐어요? 1만 이상 맞네요. 주거 상업 1만 이상 맞아요. 주거 상업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시에는 면적이 1만 이상이 되고 거기까지 맞고, 공업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나. 슬러시 끊어요. 여기까지 3만 맞. 공업지역 3만 맞나요? 여기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맞습니다. 그러나 보존 녹지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불가능하다. 자, 오더 X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녹지 지역 중에서 두 개밖에 없네.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존녹지 없잖아요. 보존녹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가 없어요. 생산녹지, 자연녹지 두 개밖에 없네. 녹지가. 그럼 보존녹지 없잖아요. 그럼 보존녹지는 보존녹지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론은 X예요. 그래서 잠깐만. 보존녹지 지역은 도시개발 지정이 불가능하다. 그럼 O가 되겠네. 그러니까 보존녹지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보존녹지에다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다. 맞네요. O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제한이 있는 경우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천천히 다시 할게요. 3번에다 별별 2개 쳐보세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제한이 있는 경우, 제한 동그라미 칩니다. 제한 있는 경우나, 그 다음에 슬러시 자르고,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갖다가 지정 요청했다. 요청을 동그라미 칩니다.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갖다가 지정할 수 있다. 자, 맞아요, 틀려요? 자, 여기 봐요, 여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요청이에요, 제한이에요? 중앙행정은 뭐라고 됐어요? 요청. 그 다음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장은 요청이에요, 제한이에요? 제한. 그럼 거기 3번에 중앙행정기관장이 제한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장이 요청했다고 돼 있으니까 요청과 제한이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아까 시험장 가면 그런 거 안 보인다고 내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장 가서는 그 정도 디테일한 것이 올라오면은 문제가 안 보여버린다고. 그게 맞다, 그냥 맞다라고 착각하고 온다고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은 제한이 아니라 뭐라고요? 요청.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요청이 아니라 뭐라고요? 제한. 그래, 요게 바꿔서 시험 문제가 이미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X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예, 일단은 거기까지 볼게요. 거기까지 보고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15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54페이지. 자, 154페이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했어요.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복잡하니까 이걸 요쪽으로 따로 하나 옮겨 볼게요. 어딘가를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어딘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이렇게 지정고시를 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된 곳은 여기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이 지정고시가 되게 되면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거기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본다. 본다 그랬으니까 의제조항이죠. 의제조항 간주규정입니다. 그럼 자동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면 거기는 자동으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자, 지금 여기인데 도시지역 외에 비도시적 관농자, 이 관농자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이 이렇게 지정고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관농자가 지금 뭐로 바뀐 거냐라고 했을 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이렇게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 소리예요 지금.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하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동으로 뭐로 바뀌었다고요? 도시지역. 자동으로 도시지역으로 바뀐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여기는 자동으로 도시개발구역이면서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거다. 지난주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면 건폐율을 얼마큼 완화한다 그랬어요? 150%. 용적률은 얼마큼 완화한다 그랬어요? 200%. 그러면 현재 지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짓고 더 높이 지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특혜가 따라온다.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구역이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갖다가 더 많이 짓고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특혜가 따라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대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했더니 단 취락지구구나 거기에 이미 거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니까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거기가 이미 취락지구이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일 때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제외되는 거. 의제되지 않는다. 자, 그럼 거기 교재와 관련해서 154페이지에 맨 꼭대기에 그런 말 나왔죠. 도시 양가로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그렇게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슬러시 끊고 다만 거기를 형광펜 치세요. 거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거나 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의제되지 않는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특혜가 따라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내용은 지금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이렇게 지정고시가 되면 이 지역은 행위 제한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행위 제한 국토법 56조 적용했는데 여기에 집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더 나아가서 중목의 벌채와 식재 중목의 벌채와 식재까지 다 금지가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서 지금 집 짓고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그 다음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거 금지한다.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중목, 대나무라든가 일반 나무를 벌채, 비워내지도 말고 식재, 심지도 마라. 어디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그럼 하지 말라고 돼 있는 이 집 짓고 물건 사고 토토토 중목의 벌채 식재를 하고 싶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프린트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5번을 보도록 할게요. 5번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무엇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지된다 그랬죠? 도시지역과 주관식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고시에 본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뭘로 지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외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취락지구, 여기서 났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제외된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에다가 별표를 2개 칠게요. 선 동그라미 선.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후 동그라미 후 지정하고 난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것은 모두 6개가 있는데, 첫 번째 생산녹지, 2번에 자연녹지, 6번에 두 번째 줄 2번 동그라미 뭐라고요? 자연녹지. 세 번째 3번 동그라미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는 뭐라 그랬어요? 관농자, 관리농림 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협의를 해요? 국토장. 그 4번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관제가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단 어디는 협의 대상에 제외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어디가 협의 대상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다 하더라도 어디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협의 대상에 제외된다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주거상업 공업적인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 면적의 얼마인 지역이다? 100분의 30. 100분의 30이죠.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뭐 했다? 공모 동그라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는 거 모두 몇 개다? 6개. 개발계획 공모까지 모두 6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도 별표 2개 칠게요.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개발계획 수립자 누굽니까? 여기 봅니다. 개발계획의 수립자는 누구다? 지정권자. 주관식 지정권자 넣으시면 돼. 지정권자. 개발계획 수립자는 마스터플랜의 수립자는 지정권자다. 지정권자. 그래서 거기 7번에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하고? 지정권자. 1번 동그라미 7번에 1번 지정권자가 수립하며 그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대통령령이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 동그라미 칩니다. 지정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시킬 수 있는 4개는 바로 뭐다? 거기 이 4개는 도시개발구역 1번 동그라미 밖의 지역에, 거기 2번 동그라미 7번의 세 번째 줄 도시개발구역의 2번 동그라미 2번이 뭐라고요? 밖. 이거 밖. 도시개발구역 어디다고요? 밖의 지역. 도시개발구역 바깥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B가 뭐라고요? 여기 이 B가 뭐라고요? 비용 부담 계획입니다. B가 뭐라고요? 비용 부담 계획. B가 비용 부담 계획. 그 다음에 여기 수는 뭐라고요? 수용 또는 사용. 수용 또는 사용.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등에 정착한 물건인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임은 동그라미. 임은 뭐예요? 임대주택. 임동그라미. 임대주택 건설 계획. 그 다음에 비수가 임순하다. 수는 뭐예요? 순환. 순동그라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항. 요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시킬 수 있는 4개다. 그래서 이걸 외워서 뭐라 한다고요?
비수가 임순하다. 이렇게 외운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으로 내묻힙니다. 환지 방식.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면적의 얼마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면적이 얼마? 3분의 2. 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들였어요? 2분의 1. 이거죠.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총수의 2분의 1 동의에서 면적의 3분의 2. 면적의 3분의 2, 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소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거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보겠습니다.